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수석교사 김인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통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황라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오프라인 독서 자료를 개발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의 독서정책기획팀과 함께하는 우리 독서정책실행연구회에서 작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독서 수업 자료가 동료 선생님들께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네, 개학이 연기되고 선생님들께서 준비 기간이나 별도 연수 없이 바로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네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우리 자료를 오늘 선생님들께 좀 더 소개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나눠보기로 해요. 네,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가 수업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교사들은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할까, 어떤 책으로 수업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연수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죠. 네,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각종 직무 연수에 참여하거나 연구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네, 이렇게 독서 교육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정에 들어온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중학년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적어도 책 한 권 이상은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표현해 보면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였죠. 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특히 독서 수업은 당장 원격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독서 수업을 하시겠다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수업을 미룬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온라인 가정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초기에는 책 한 권씩을 사서 가정에 나누어 주고 각자 읽으라고 할까? 아니면 교실에서 함께 읽던 책을 교사가 녹음을 해서 온라인상에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업 시간에 함께 읽기가 아니잖아요. 독서가 수업 활동으로 의미 있게 이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녹음해서 올리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독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기세 좋게 출발은 했는데 만들다 보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좀 심했어요. 그렇지만 동료 선생님들이 우리 자료를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떤 도서를 선정할까 그것부터가 고민이었죠. 네, 일단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재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건강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지,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정서를 잘 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좋은 책은 정말 많았는데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작권은 원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야 만료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지 뭐예요. 좋은 책을 골라서 출판사에 우리가 전화했어요. 내가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들려주고 싶어서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문의했었죠? 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당했죠? 아, 저작권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을 했죠. 네, 김인정 선생님께서 어린 왕자는 직접 번역을 하셨고요. 안데르센 이야기는 원작을 바탕으로 직접 집필을 하셨잖아요. 어린 왕자 번역은 영어 원작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어서 할만했는데 안데르센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힘들었다기보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국내에서 출판된 안데르센 이야기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어서 원작을 심하게 줄이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눈의 여왕만 보더라도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으로 주로 출간된 것이 많았어요. 네, 원작의 줄거리만 간략하게 쓴 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원작이 갖는 서사와 비유, 그리고 상징을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사파를 맡았는데 어린 왕자 사파는 원화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안데르센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사파는 무료 이미지 등을 이용해서 재구성했어요. 우리 다 같이 녹음할 때는 정말 긴장되면서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온라인 독서 수업에도 학생 활동을 어떻게 구안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독서는 글밥을 읽는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독서와 수업으로서의 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교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네. 전체 글밥을 어떻게 차시로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가르칠까를 면밀히 따져보느라고 우리가 토론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함께 자료를 제작하신 양승지 선생님, 한용숙 선생님, 그리고 조진희 선생님. 이렇게 우리 5명이 주말과 휴일, 방학도 잊은 채 정신없이 작업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네,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글밥을 만드는 정도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겨서 자료가 좀 방대해졌어요. 아, 네, 예. 맞아요. 이야기 글밥을 만들고 나니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PPT 만들고 싶어졌고 또 온라인에 올릴 이야기 영상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수업 활동지, 컬러링 북까지 만들게 되었죠. 처음엔 우리끼리 집에서 녹음했는데 도서관 정책과의 독서 정책 기획팀과 함께하는 정책 실행 연구회에서 스튜디오까지 지원해 주셔서 좋은 음질로 녹음을 새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녹음 스튜디오에는 처음 가봤어요. 우리 모두가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어떤 수업을 할까,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 교사로서 큰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자료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요? 네, 먼저 우리 자료의 구성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료는 차시마다 이야기를 녹음한 읽기 영상, 수업 전체를 담은 영상, 학생 활동지와 PPT가 있고 컬러링 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선생님들께 안내한 교사용 안내 자료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안내 자료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5, 6학년군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글밥을 10차시로 나누어 소 주제를 정하고 각 차시별로 읽기 영상, 수업 영상, 수업 PPT, 활동지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러링 북은 일종의 보너스 부록이군요. 3,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안데르센은 총 8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안데르센 이야기는 미운 오리 새끼, 눈의 여왕,
벌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이야기 글밥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시와 8차 시에는 작가의 일생,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료의 구성은 5, 6학년과 동일하네요. 작년에 만든 어린 왕자 자료가 인기가 좋아서 올해도 우리가 힘을 내서 만들었죠. 그럼 제작한 자료를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어린 왕자 수업 1차 시 영상을 잠깐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재미있는 독서 여행과 책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날 작품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생택지웨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시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 첫 번째 이야기. 6살 때 나는 자연의 진실이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보아구렁이가 동물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그 그림은 정말 엄청났다. 이 그림은 내가 그 책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대로 흉내내어 그려본 것이다. 수업 영상에는 어린 왕자 이야기 글밥뿐만 아니라 수업 활동이 담겨 있으므로 영상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수업 영상 화면의 일부입니다. 어린 왕자 글밥을 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지는 수업 영상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린 왕자에서 그 유명한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 라는 여우의 말을 활용한 활동지입니다. 가운데 줄에 보이는 사진 장면을 놓고 왼쪽에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써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감수성을 자극하는 멋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온라인으로 만나는 안데르센 중 눈의 여왕 이야기 수업 영상의 주요 화면이에요. 이미지가 참 아름답네요. 네, 학생들은 이러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와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제작한 안데르센 컬러링북 화면이에요. 발가벗은 임금님뿐만 아니라 눈의 여왕도 있고 어린 왕자 컬러링북도 있어요. 컬러링북은 단순히 색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에 어울리는 짧은 문장을 써 볼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나만의 작은 이야기책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온라인 상황뿐 아니라 교실 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각 교과를 아우르는 독서 기반 주제 통합 프로젝트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진로, 인성 등의 대주제 수업이나 과학, 미술, 창체 등의 교과 수업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만든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전문가시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독서 수업 컨텐츠를 재창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